여러분 반갑습니다. 2부를 시작하겠습니다. 2부에서는요. 1부에서 못다한 문법 13번부터 15번 마저 다 하고요. 그 다음에 독서입니다. 자, 16번에서 21번 함께 이제 공부를 하겠습니다. 자, 우리 지난 1부에서요. 12번 문항 이제 함께 이제 공부를 했었는데 그 12번 문항과 관련해서는 여러분이 꼭 반드시 다시 한번 그 사례를 분석적으로 이해하면서 선지에서 얘기하는 그 의문의 개수에 관한 요소를 직접 잘 따져보기 바랍니다. 자, 그렇게 분석적으로 그 요소를 하나하나 따져서 이해하는 사고는 앞으로 여러분이 문법을 하는 데 있어서 굉장히 잘해야 되는 겁니다. 알겠죠? 네, 좋습니다. 자, 이어서 이제 13번 바로 이제 시작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보기의 선생님 물음에 대한 답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이라고 이제 묻고 있습니다. 자, 여기 이제 보기를 볼 건데, 여기 보기를 보면 선생님께서 지난 시간에 형태소와 단어에 대해 공부했는데 이를 바탕으로 다음 자료에서 기억니은 디귿의 공통점과 차이점이 무엇인지 말해볼까요? 라고 했습니다. 그렇다면 이제 여기서 우리가 이제 공부가 좀 개념 공부가 잘 돼 있다라고 한다면 어떤 생각을 할 수가 있냐면 여기 이 기억니은 디귿의 공통점, 그 다음에 차이점 이것을 여기 사례를 보면서 바로 파악할 수도 있었을 거예요. 그쵸? 기억부터 보죠. 묻, 그 다음에 물이 있습니다. 자, 이 둘을 여러분이 딱 봤을 때 이것이 바로 이 동사의 어간이라는 생각을 했어야 됩니다. 그리고 둘의 형태가 다르죠. 하지만 의미는 같습니다. 그래서 이제 거기에서 하나 더 들어가면 이 형태라는 것도 떠올렸으면 여러분이 굉장히 이제 잘하는 것인데, 자, 어쨌든 여기서는 이 동일한, 자, 여기 보세요. 의미를 갖고 있는 형태가 다른, 자, 두 개의 요 말이 있는 겁니다. 자, 왜 형태가 이렇게 다른지를 봤더니 뒤에 여기 자음으로 시작하는 어미가 오고 있고 여기 모음으로 시작하는 어미가 오고 있어요. 그쵸? 그 다음에 니은을 보겠습니다. 귀로는 음악을 들었고 라고 돼 있습니다. 근데 여기 뒤를 봤더니 보았다라고 돼 있습니다. 자, 이 둘도 마찬가지죠? 의미는 같아요. 하지만 형태가 다르네요. 그러면 형태가 왜 다르냐 봤더니 이 악 같은 경우에는요. 앞에 그 어간의 끄듬절이 오나 이렇게 아로 끝나면 at을 쓰는 거고요. 그 다음에 오나 아가 아닌 경우에는 ot을 쓰는 겁니다. 자, 그렇다면 이것도 역시 음은 환경에 따라 형태가 다르다라는 걸 알 수가 있습니다. 하지만 의미는 같아요. 그런데 여기서 또 음이라는 측면을 또 우리가 생각할 필요가 있는 게 뭐냐면 이 둘은 어미란 말이에요. 그렇죠? 그러면 어미가 나타내는 의미라는 것은 문법적 의미인 것이고, 그죠? 그리고 어간이 나타내는 의미라는 것은 실질적 의미라는 것까지 사실 이제 여러분이 생각을 했어야 합니다. 그리고 디귿을 볼게요. 나는 산으로 가자고 했지만 동생은 바다로 갔다 라고 되어 있는데, 자, 여기에서 이 는과 은을 봤을 때 이 둘이, 자, 보조사, 즉 조사에 이제 속한다라는 걸 여러분이 생각을 했어야 되는데, 그렇다면 자, 여기서 이 조사 또한 역시 의미가 있는 말이죠. 그러면 이 둘의 의미는 당연히 같은 것이고요. 형태가 또 다른 겁니다. 그럼 형태가 왜 다르냐 봤더니 앞에 체언이 여기는 모음으로 끝나고 있고 여기 앞에 체언은 자음으로 끝나고 있단 말이에요. 즉 음은 환경에 따라 역시 또 형태가 다른 거고요. 그러면 조사가 갖고 있는 의미는 뭐냐? 이것도 역시 문법적 의미죠. 네. 자, 이렇게 기억니은 디귿에 대해서 이제 분석적으로 이해한 상태라면 선택지에 대한 판단이 아무래도 이제 한결 수월했을 겁니다. 그래서 이제 우리가 선생님이 2부 시작할 때도 강조를 했지만 사례를 분석적으로 그 개념을 적용해서 이해할 줄 아는 것, 그것이 굉장히 중요한 겁니다. 자, 그 점 다시 한번 강조할게요. 자, 1번 보겠습니다. 공통점은 단어의 자격을 가진다는 것이고 차이점은 기억만 실질적 의미를 나타낸다는 것입니다. 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데요. 우리 학교문법에서 이제 조사 같은 경우에는 이제 단어에 포함된다라는 걸 이제 여러분이 떠올렸으면 이 조사 관련해서 이제 단어의 자격을 가지는 말이겠지라고 판단을 할 수 있었을 거예요. 하지만 어미 같은 경우 보면 어미는 단어의 자격을 가진다고 말하지는 않죠. 그리고 차이점은 기억만 실질적 의미를 나타낸다는 것입니다라고 되어 있는데, 네, 기억은 실질적 의미를 갖고 있는 것은 맞습니다. 그렇다면 이 1번은 지금 앞쪽의 설명은 적절하지가 않고 뒤쪽의 설명은 이제 적절하죠. 그렇다면 어쨌든 이건 그렇다면 답이 될 수는 없는 것이죠. 그 다음에 2번을 보면
공통점은 문법적 의미를 나타낸다는 것이고 라고 되어 있는데요. 지금 기억은 실질적 의미를 나타내는 말입니다. 그렇다면 공통점으로 이렇게 말하는 것은 적절하지 않겠죠? 차이점은 디귿만 단어의 자격을 가진다는 것입니다 라고 되어 있는데, 자, 이 디귿 조사에 대해서는 단어 해당된다고 얘기를 했었고요. 3번을 보겠습니다. 공통점은 단어의 자격을 갖지 못한다는 것이고 라고 했는데, 지금 이 디귿의 조사 같은 경우에는 단어에 해당된다고 했었습니다. 차이점은 니은 디귿만 문법적 의미를 나타낸다는 것입니다 라고 되어 있는데, 네, 니은 디귿 문법적 의미를 갖는 것은 맞죠. 그렇다면 3번 선택지 같은 경우에는 앞부분에 이제 설명이 적절하지 못하기 때문에 답이 될 수가 없는 것이겠고요. 4번을 보지요. 공통점은 의문환경에 따라 그 형태가 바뀐다는 것이고 라고 되어 있는데, 자, 이에 대해서 이제 우리가 이미 살펴본 바이기도 하지만 한 번 더 짚어볼게요. 여기 묻 뒤에 자음으로 시작한 어미가 와 있습니다. 그 다음에 물 뒤에 모음으로 시작한 어미가 오고 있어요. 그렇다면 여기 지금 의문환경에 따라 이 형태가 달라졌다라는 판단 가능하고요. 그 다음에 엇과 앗이 있는데, 이 앗 같은 경우에는 앞에 그 용언의 어간의 끄듬절이 이렇게 오나 아로 끝난 경우에 앗을 쓰는 겁니다. 그 이외에는 엇을 쓰는 거거든요. 그렇다면 이것도 의문환경에 따라 엇을 쓰느냐 앗을 쓰느냐가 결정되는 것이죠. 그 다음에 는과 은은 어때요? 여기 지금 앞에 모음으로 끝나니까 는 썼고 앞에 자음으로 끝나니까 은 쓴 거잖아요. 그렇다면 기억 니은 디귿의 공통점으로 이렇게 의문환경에 따라 그 형태가 바뀐다라고 말하는 건 적절하지요. 그 다음에 차이점은 니은 디귿만 문법적 의미를 나타낸다는 것입니다 라고 되어 있는데, 네, 기억은 실질적 의미를 나타내죠. 그 다음에 니은 디귿은 이렇게 문법적 의미를 나타냅니다. 그렇다면 차이점과 관련해서 이렇게 말하는 것 또한 적절하겠죠. 그러니까 정답은 4번 이렇게 나오는 거죠. 5번 보겠습니다. 공통점은 반드시 다른 말과 결합하여 쓰인다는 것이고 라고 하고 있어요. 네, 이 어간이라든가 어미라든가 조사 같은 경우에는 다른 말과 결합하여 쓰이죠. 근데 여기 D를 봤더니 차이점은 니은 디귿만 의문환경에 따라 그 형태가 바뀐다라고 하고 있는데, 니은 디귿뿐만 아니라 기억도 의문환경에 따라 형태가 바뀐 것이니까 이렇게 차이점에 대해서 요 뒷부분 이렇게 말하는 것 적절하지가 않겠죠. 그러니까 5번이 답이 될 수가 없겠죠. 그렇죠? 네. 자, 이어서 14번을 보겠습니다. 사전 자료 일부인 보기를 바탕으로 어미의 쓰임을 탐구한 학습지 활동의 결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이렇게 되어 있는데, 이 문제와 관련해서 이제 우리가 하나 생각할 게 있어요. 그건 이제 뭐냐면 바로 이 붙임표입니다. 여기 보면 이 붙임표가 여기는 앞뒤로 붙어 있어요. 그 다음에 여기는 앞에만 있고요. 사실 요 차이만 발견을 했어도 우리가 선택지를 좀 쉽게 판단할 수 있는 것들이 있었습니다. 이것이 의미하는 건 뭐냐면 앞에도 어떤 그쵸 형태소가 여기 붙을 수 있다는 얘기예요. 뒤에도 마찬가지입니다. 앞뒤로 다 붙을 수 있다는 얘기예요. 하지만 이거는 앞에만 붙을 수 있다는 얘기거든요. 그 차이점을 이제 여러분이 좀 앞으로 혹시 이제 지금 몰랐다면 앞으로는 이제 정확하게 알고 가야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자, 이런 경우에는 이렇게 뒤에 어말어미가 여기 뒤에 또 결합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런 거예요. 그래서 여기 보면 여기 니은이 있는데 지금 뒤에 다라는 어미가 있어요. 이렇게 여기 사용되는 이 니은이라는 이 어미는 다와 함께 이제 결합해서 이제 니은다라는 그런 또 어미를 만들기도 하는 것인데, 자, 어쨌든 요 니은 여기서 여러분이 이렇게 찾았어야 됩니다. 그리고 이제 여기서 나타내는 의미는 바로 사건이나 행위가 현재 일어남을 나타낸다라는 거죠. 그 다음에 이제 여기 어미를 보겠는데, 요 두 번째, 요 어미, 이제 앞에 붙임표만 있는 어미를 보겠는데, 자, 첫 번째 의미는 뭐냐면 지금 과거에 일어남을 나타낸다. 이런 과거 시제의 의미를 나타낸다라는 것인데, 자, 여기 해당 요소를 찾아야죠. 이렇게 사례에서 요소를 찾는 것이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이것은 털실로 짠 옷이다라고 되어 있는데, 여기서 니은은 짜다라는 그 행위가 과거에 일어났음을 이제 나타내고 있다라는 것까지 여러분 이해할 수 있었죠? 네, 좋습니다. 자, 그 다음에 여기 두 번째 이제 의미도 있는데요. 자, 여기 두 번째 의미는 현재의 상태를 나타낸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 현재의 상태를 나타내는 이 니은을 여기서 이제 또 찾아야 되는데,
어디 있습니까? 여기 있죠? 유명하다의 그 유명하 어간에 붙어있는 이 니은입니다. 그래서 요 유명하다라는 현재의 상태를 나타낸다라는 것까지 이제 여러분이 이해를 했어야 하지요. 네, 좋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이제 이 보기의 자, 의미 설명과 그 다음에 예를 함께 이제 살펴봤고요. 그 다음에 이제 이 학습지에 각 질문에 대해 이제 예는 동그라미 아니오는 X로 이제 표시하는 것에 대해서 적절한 것인지 적절하지 않은 것인지 판단을 해 봐야죠. 첫 번째 이제 질문에 대해서 이제 보면 다른 어미 앞에 붙을 수 있는가라고 되어 있는데 이 질문에 대해서는요, 여러분 붙임표를 확인을 하면 사실 여기 동그라미와 X가 적절한지에 대한 판단을 여러분이 좀 더 쉽게 할 수 있었습니다. 여기 보면요, 여기 앞뒤로 붙임표가 있어요. 근데 여기는 여기 앞에만 있죠? 이 말은 뭐냐면 이 니은은 앞에도 자 형태소가 붙을 수 있고요. 요 뒤에도 또 다른 형태소가 붙을 수 있다는 얘기예요. 그러면 요 뒤에 다른 어미가 올 수 있다라는 거거든요. 그런데 요거 같은 경우에는 이 뒤에 아무것도 못 온다는 얘기예요. 이게 말의 끝에 위치한다는 얘기예요. 어말이란 얘기, 어말어미란 얘기예요. 그렇다면 여기 요거에 대해서 지금 이거 동그라미 맞죠? 그 다음에 이거에 대해서는 여기 XX가 맞는 거죠. 그 다음에 어미 의시 뒤에 붙을 수 있는가라는 이 질문에 대한 여기 동그라미 혹은 동그라미에 대한 이 판단 적절한지 우리가 확인을 해봅시다. 의시를요, 제시된 사례에 넣어서 여러분이 이제 판단을 했어야 됩니다. 그러면 첫 번째 사례 간다인데요. 거기 가신다 됩니까 안 됩니까? 되죠. 그렇다면 시 그 다음에 니은이 있는 겁니다. 그러면 동그라미 맞죠. 그 다음 제시되어 있는 사례를 보면 짠 옷이다라고 되어 있는데 짜신 옷이다 이런 말도 우리가 이제 사용할 수 있는 거 아닙니까? 그렇다면 그 경우에도 니은 앞에 시가 올 수 있습니다. 동그라미 맞죠? 그 다음에 유명하신 성악가이다 라고 했을 때도 역시 니은 앞에 시가 올 수가 있습니다. 그렇다면 세 번째 것도 동그라미가 맞다. 자, 이렇게 판단했어야 되는 거고요. 그 다음에 어간에부터 관용어구 실하게 하는가 라고 되어 있는데 첫 번째 사례에서 이제 우리가 그 어간을 찾으면 뭐가 됩니까? 가잖아요. 그쵸? 그러면 요 가 뒤에 지금 니은이 붙어 있는 건데 그래서 이제 여기 간다 된 건데 이것이 어간에부터 지금 관용어구시를 하는 것은 그럼 당연히 아니죠. 그러니까 X가 맞죠. 그 다음에 두 번째를 보면 짠 옷이다 이렇게 돼 있어요. 그럼 이제 여기 니은인데 이 짠이 뒤에 옷을 꾸민단 말이에요. 그렇다면 이것은 관용어고. 그렇다면 짜다의 짜, 즉 어간에 요 붙어서 이 짠이 옷을 꾸미게 하니까 어간에부터 관용어구시를 하는 거 맞지요. 그 다음에 세 번째 것은 유명한 성악가이다 이렇게 되어 있는데 이것도 유명하다에 유명하라는 어간 뒤에 니은이 붙어서 이 말로 하여금 뒤에 있는 성악가를 수식하게 하고 있으니까 여기서 말하고 있는 것처럼 어간에 붙어서 관용어구시를 하게 하는 것이 맞죠. 그러니까 동그라미예요. 네 번째 질문 살펴볼게요. 받침없는 용언의 어간 뒤에 붙어 현재 시제를 나타내는가 라고 되어 있는데 여기 보면 가가 어간이란 말이에요. 그렇죠? 그렇다면 받침없는 용언의 어간 뒤에 붙은 거 맞아요. 그리고 시제, 현재 시제 맞죠. 그런데 여기 두 번째 이 짠 같은 경우에는 받침없는 어간 뒤에 붙은 것은 맞아요. 하지만 여기에 이 니은은 과거 시제를 나타내는 거죠. 그러니까 이게 X 맞아요. 그 다음에 유명하다. 자, 현재 상태를 나타내는 거 아닙니까? 그렇다면 역시 또 유명하. 여기 받침 없습니다. 그렇다면 받침 없는 용언의 어간 뒤에 붙어서 현재 시제 나타내는 경우 동그라미죠. 다섯 번째 질문 볼게요. 예문으로 흰 눈이 내립니다를 추가할 수 있는가 라고 되어 있는데 자, 그렇다면 이제 여기에서 우리 어미 니은을 찾았어야죠. 어미 니은을 찾으면 여기에 흰 눈이 할 때 자, 여기 흰의 니은이네요. 그러면 여기에 이 니은은 지금 이 어말 어미로 사용된 것이네요. 그렇죠? 그리고 지금 희다라는 상태를 나타내네요. 현재 상태. 그렇다면 지금 요 니은은 지금 요 첫 번째 것에 해당되는 것이 아니에요. 그러니까 이렇게 동그라미 치면 안 되겠고요. 그 다음에 요 현재의 상태를 나타낸다라는 거잖아요. 지금 내립니다. 흰눈이 내립니다. 그렇죠? 이거 현재 시제고 이거 현재 상태니까 그렇다면 현재 상태를 나타내는 건 1이 아니죠. 1은 어떤 의미냐면 사건이나 행위가 과거 또는 말하는 이가 상정한 기준 시점보다 과거에 일어남을 나타내는 어미란 말이에요. 그렇다면 역시 요거에 대해서 이렇게 X라고 한 건 맞아요. 근데 자, 여기 두 번째 거에 해당되는 건 어떻습니까? 두 번째가 현재 상태를 나타낸다는 설명이 있으니까 이에 대해서는 X가 아니라 동그라미라고 했어야 맞는 거죠.
그렇다면 바로 이 사례는 바로 여기 요 두 번째 요 니은의 자, 두 번째 의미에 해당하는 사례다. 그렇죠? 네, 그래서 요 미음 즉 정답 5번이지요. 네, 다음 15번을 보겠습니다. 보기의 가, 다에 대한 설명으로 이제 적절하지 않은 것은 이렇게 되어 있는데 우리 이 문장에 관한 이 문제를요. 앞으로도 많이 만나게 될 거예요. 그리고 이 문장에 대한 이 유형의 문제는 늘 나올 때마다 정답률이 낮아요. 그래서 요번에 혹시 이 문제를 해결하는데 좀 어려움을 겪었다고 한다면 문장에 대해서 이제 철저하게 좀 공부를 할 필요가 있다라는 겁니다. 그 점 생각을 하고 이 문장에 대해서 이제 철저하게 대비를 잘 해야 되겠어요. 자, 여기 가나다를 이제 보도록 하겠는데 간을 보면요. 그 사람이 범인임이 확실히 밝혀졌다고 되어 있는데 여기에서 이제 여러분이 이제 정말 잘해야 되는 게 이제 뭐냐면 안긴 문장을 찾는 겁니다. 이렇게 안긴 문장을 찾아낼 수 있어야 돼요. 그 사람이 범인이다라는 그 문장이 여기에 안겨 있다고 볼 수 있는 거거든요. 그렇다면 이제 이 나에서도 안긴 문장을 찾았어야 돼요. 자, 이 나에서 안긴 문장을 잘 못 찾아낸다라고 한다면 그것은 아직 여러분 이 문장 자체를 그 요소별로 이제 분석적으로 이해를 하는 그런 능력이 아직 여러분 좀 부족한 겁니다. 여기에서 이제 안긴 문장을 찾는다라고 한다면 부상을 당한이죠. 그리고 이제 이것이 뒤에 있는 선수를 꾸미는 것이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어요. 그리고 여기에서 하나 이제 여러분이 조심해서 해야 되는 게 있는데 그건 바로 뭐냐면 여기 장애물 달리기예요. 여기 보세요. 선수는 장애물 달리다. 이게 말이 됩니까? 뭔가 이상하죠? 선수는 장애물 달리다. 어색하죠? 그건 무슨 말이냐면 여기에 이 달리기라는 것이 이게 서술어 역할을 못한다는 얘기입니다. 우리는 이제 이것을 서술성이 없다라고 얘기를 해요. 자, 그러면 이렇게 서술성이 없다면요. 이건 서술어가 없는 거예요. 그러면 장애물 달리기라는 것을 여러분 이건 안긴 문장으로 보면 안 되는 겁니다. 안긴 문장에는요. 이 안에서 서술어가 있는 거예요. 부상을 당하다. 그 사람이 범인이다. 알겠습니까? 차이점 알겠죠? 이 지점에 대해서는 여러분이 꼭 여기서 공부를 하고 가야 되고요. 이와 관련된 요소는 앞으로도 또 시험에 또 나올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장애물 달리기는 이거 뭐냐? 구예요, 구. 지금 명사 두 개가 연결되어 있는. 알겠습니까? 그 다음에 다를 보면요. 학생들은 성적이 많이 오르기를 마음속으로 빌었다 이렇게 되어 있는데 여기서 또 이제 안긴 문장을 찾았어야 합니다. 찾았습니까? 바로 무엇입니까? 성적이 많이 오르다가 이렇게 안겨 있는 거라고 볼 수가 있겠죠. 네. 자, 이렇게 안긴 문장을 찾은 다음에요. 선택지에 대한 이제 판단을 하는 거예요. 가는 명사절 속에 관용어가 안겨 있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렇다면 자, 체온을 수식하는 말 찾아야죠. 그가 뒤에 나오는 사람을 꾸미고 있네요. 그렇다면 관용어 한 개 있는 것이고요. 그 다음에 이렇게 미음으로 끝나고 있습니다. 그래서 주어 역할을 하고 있어요. 여기 뒤에 주격조사가 결합해서. 그렇다면 명사절이죠. 명사절 속에 관용어가 하나 있습니다. 그렇다면 1번 설명 적절하죠. 그 다음에 2번 볼게요. 가에는 주어의 기능을 하는 안긴 문장이 있다고 했는데 지금 주격조사가 결합해서 주어의 역할을 하고 있다는 것 방금 전에 확인했잖아요. 그렇다면 2번 선택지에 대해서는 정말 빠르게 판단할 수 있는 것이죠. 적절합니다. 3번 볼게요. 나에는 주어가 생략된 안긴 문장이 있다라고 되어 있는데 네, 부상을 당하다. 자, 이것이 이제 여기 이 부분이 안긴 문장이란 말이에요. 그럼 요 안긴 문장 안에 지금 주어가 있습니까? 주어가 없잖아요. 여기에 주어랑 요 수식을 받는 이 선수랑 겹치니까 생략되어 있는 거죠. 그렇다면 주어가 생략된 안긴 문장이 있다는 것도 적절합니다. 4번 볼게요. 다는 가와 달리 안긴 문장 속에 부사어가 있다라고 하고 있는데요. 네, 우리 지금 여기 안긴 문장 찾았습니다. 그럼 이 안에 부사어가 있는지를 찾아야죠. 일단 많이 오르다 이거잖아요. 성적이 많이 오르다니까 원래 그것이 여기 안겨 있는 거니까. 그러면 이 많이가 지금 뭡니까? 부사어입니다. 그러면 가에 부사어가 있느냐? 가에는 지금 이 가에 안긴 문장 안에는 부사어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여기 이렇게 달리 안긴 문장 속에 부사어가 있다는 것도 적절하네요. 그렇죠? 그 다음에 5번을 보면 나와 다에는 목적어의 기능을 하는 안긴 문장이 있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데 네, 나에는요
여기 지금 관용어 역할을 하는 안긴 문장이 있어요. 장애물 달리기 이건 안긴 문장이 아니라고 했습니다. 왜냐? 이 달리기라는 것이 서술성을 갖고 있지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달리기는 이것은 품사가 뭐냐면 명사예요. 이거는 알겠습니까? 즉, 요 달리다라는 말에서 파생되어 나온 파생 명사입니다. 그리고 장애물 달리기는 명사구고요. 그렇기 때문에 이 나에 대해서 목적어의 기능을 하는 안긴 문장이 있다라고 말하는 것은 적절하지가 않습니다. 다 같은 경우는 어떻습니까? 성적이 많이 오르기를 여기 목적격 부사를 결합해 있는 것을 딱 보면 요 성적이 많이 오르기가 바로 목적어 역할을 하고 있다는 건 알 수 있죠. 그렇다면 타의 경우에는 목적어의 기능을 하는 안긴 문장이 있는 거예요. 하지만 나에 대한 설명이 틀렸으니까 5번 답이죠. 네. 자, 우리 이제 문법 공부를 마쳤고요. 이번 시험에 이제 문법도 사실 그렇게 녹록치만은 않았습니다. 여러분이 잘 하지 못한 지점들이 어디인지를 좀 잘 짚어서요. 그와 관련된 공부를 다시 꼭 하고 넘어가길 바랍니다. 자, 이어서요. 16번부터 21번 독서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독서의 첫 번째 세트는 인문과 과학이 융합되어 있는 세트입니다. 이 융합되어 있는 이 세트는 특징이 지문의 길이 길죠. 네, 깁니다. 자, 그리고요. 문항수도요. 많습니다. 6문항이나 이제 출제가 되고 있지요. 자, 우리 이렇게 길고 그다음에 문항수가 많은 이 세트를 집중력을 잃지 않고 푸는 그런 훈련을 좀 여러분이 잘해야 된다. 좀 강조하고 싶습니다. 그래서 이번 시험에서 이 16번부터 21번까지 이제 여러분이 쭉 정말 집중력을 잃지 않고 문제를 잘 해결을 했는지 한번 짚어보도록 하고요. 그런 점에서 이제 혹시 좀 부족한 점이 있다고 한다면 앞으로 이제 우리가 이런 세트들 이제 많이 만나게 될 거거든요. 그때마다 좀 집중력을 좀 더 이렇게 잘 길러야겠다는 생각을 하고 공부를 해야 되겠습니다. 알겠죠? 자, 그리고 이제 우리 이 독서를 공부를 하는 데 있어서요. 우리가 이 독서를 어려워하는 이유 중에 하나는 뭐냐면 한글을 몰라서 어려워하는 건 아니잖아요. 그렇죠? 읽을 때 일단 기본적으로 출제 요소가 되는 핵심 정보를 내가 잘 짚는지 파악을 하는지를 여러분이 좀 체크를 해야 되고요. 그 다음에 이제 또 하나는 그렇게 핵심 정보를 파악했다 하더라도 즉 찾았다 하더라도 그 정보들 간의 그런 관계를 좀 유기적으로 잘 이해하는 사고를 못하면 아무래도 글을 읽었을 때 좀 잘 이해를 못한 상태, 뭔가 이 글에 어떤 내용이 있었는지를 잘 설명하지 못하겠는 그런 상태가 됩니다. 그러면 문제에 적용을 못해요. 그럼 결국은 1, 2, 3, 4 선택지에 대한 판단을 또 잘하지 못하게 되고요. 그래서 내가 핵심 정보를 찾아서 정보들 간의 관계에 유의해서 내용을 잘 이해할 수 있는지, 자, 그 지점도 체크하고요. 그 다음에 이제 또 하나는 문제 유형에 따라서요, 우리가 답을 고르기 위해서는 논리적으로 사고해야 하는 과정이 있습니다. 사고하는 방법이 있다고 얘기할 수도 있겠는데, 그 과정에 따라서 그 방법에 따라 내가 사고를 잘 수행할 수 있는지를 짚어봐야 됩니다. 그거를 잘하지 못하기 때문에 내가 결국은 어떤 정보를 가지고 어떤 판단 결론을 잘 도출을 못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선택지에 대한 판단이 안 되는 거고요. 알겠죠? 자, 3가지 짚어드렸어요. 3가지 방금 전에 그 지점에 대해서 우리가 잘 체크를 하면서 여러분의 미흡한 점을 보완해 나가야 되겠습니다. 자, 우리 이 지문 읽기 전에 여러분이요, 독서 요즘은 지문이 길기 때문에 출제 요소가 무엇이 있는지, 어떤 요소를 가지고 출제를 했는지를 미리 좀 알고 지문을 읽으면 좋아요. 그래서 요 지문 읽기 전에 문제를 좀 빠르게 먼저 훑어볼 필요가 있는데, 이때 문두에 있는 말 주목하고요. 그 다음에 선택지 앞부분, 보기의 앞부분에 있는 말만 빠르게 훑어봅니다. 즉 16번에 1, 2, 3, 4 선택지 앞부분을 빠르게 훑어내리세요. 그 과정에서 반복되는 말이 보이면 그거 출제 요소입니다. 그리고 낯선 말이 보이면 그것도 체크를 하세요. 그 다음에 지칭하는 말 보이면 체크합니다. 3가지예요. 반복되는 말, 낯선 용어, 그 다음에 지칭하는 말, 이름이나 이런 거죠. 그러면 거기 16번 문제에서 관상수시, 역법, 자, 이런 단어를 좀 여러분이 체크를 했어야 돼요.
17번도 보면 윗글을 통해 알 수 있는 사실이 아닌 것은이라고 되어 있는데 거기 지금 보면 역법이란 말이 다시 나오고 있고요. 그 다음에 교식 추보 이런 말도 나와요. 그럼 그런 말을 체크를 했어야죠. 그리고 18번을 보면요. 보기에 자 가의 앞부분 보면요. 선명력이라는 말이 보입니다. 그 다음에 다의 또 앞부분에 보면 수시력이라는 말이 보이고요. 그런 말들을 좀 빠르게 체크를 했어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그 다음에 여기 19번 문제를 보면 보기의 앞부분만 보세요. 정면연 딱 그거 체크했으면 됩니다. 그리고 20번 문제 기억 미음에 대한 이해로 가장 적절한 것이라고 됐는데 우리가 지문이 길기 때문에 읽으면서 풀 수 있는 문제가 있으면 그런 것들은 사실 읽으면서 이제 답을 좀 빨리빨리 고르면 좋거든요. 그와 관련해서 사실은 17번 문제 같은 경우는 세부 정보를 이해하는 문제이기 때문에 우리가 읽으면서 답을 고를 수 있었어요. 그리고요. 그렇게 세부 정보 이해하는 유형의 문항을 읽으면서 푸는데 능숙하잖아요. 그러면 거기다 하나 덧붙여서 20번처럼 이렇게 중간중간에 밑줄을 5개 쳐놓고서 그 부분의 의미, 내용에 대해서 잘 이해했는지를 묻는 문항 이런 것도 읽으면서 풀 수 있습니다. 사실은. 그리고요. 21번 어휘 문제니까 자 21번도 사실은 읽으면서 풀 수도 있고 그 다음에 읽은 다음에 이제 풀 수도 있는데 자, 이 지금 해설 강의이기 때문에 17번만 읽으면서 풀고요. 20번과 21번은 읽은 다음에 함께 이제 확인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지문을 보도록 하겠는데 전통적으로 동아시아에서 역법은 연월일시의 시간 규범을 지시하는 일뿐만 아니라 태양, 달, 그리고 5 행성의 위치 변화를 통해 하늘의 뜻을 이해하는 것이었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우리가 방금 예측하기를 통해서 역법이라는 단어가 선택지에서 반복되고 있다는 것 확인했었습니다. 그렇다면 이 역법에 대한 우리가 이해를 해야 될 텐데 지금 전통적으로 동아시아에 대한 것으로 한정해서 이제 이 역법에 대한 얘기를 한단 말이에요. 이와 관련해서 이제 이런 말을 핵심어로 주목했어야죠. 이런 태양, 달, 그리고 5 행성의 위치 변화를 통해 하늘의 뜻을 이해하는 것이 바로 이제 역법이었다는 얘기예요. 그러면 동아시아에서 전통적으로 역법이 어떤 것인지를 이해하는 읽기를 한 거고요. 역법의 운용과 역서의 발행은 나라를 다스리는 중요한 통치 행위였기 때문에 자, 동아시아에서는 지금 여기서 동아시아로 한정해서 설명을 하고 있는데 다시 동아시아로 자, 한정해서 얘기를 하니까 이 동아시아의 특징에 관한 이제 정보로 우리가 또 함께 여기서 국가기구를 설치하여 역법을 다뤘다는 말을 주목을 해줘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관리에게만 연구가 허락되었다라는 것이고요. 자, 이런 식으로 여러분 어떤 그 대상의 특징으로 이렇게 정보가 제시가 되어 있으면 이런 거는 세부 정보 이해하는 문제 같은데 특히 이제 선택지로 많이 나옵니다. 서경에서 말한 하늘을 관찰해 백성에게 시간을 내려준다라는 뜻의 관상수시는 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관상수시라는 말도 아까 우리 문제 선택지에서 봤었죠? 그렇다면 이제 이 말 주목을 하면서 이 말에 이제 의미 제시되어 있는 거 이렇게 확인하고 그리고 이제 이 관상수시가 유교문학관에서 역법을 어떻게 바라보았는가를 잘 드러낸다고 하니까 이와 관련해서 이제 어떤 정보가 제시되어 있는지를 봤더니 관상수시는 하늘의 명을 받은 천자에게만 이제 허락된 일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네, 그러면 고려시대에는 중국의 역을 거의 그대로 이제 따라했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데, 네, 천자는 중국의 황제였으니까요. 그래서 이 고려시대 같은 경우에는 중국의 이제 역을 거의 그대로 이제 따라했던 것이죠. 고려 초에 도입된 선명력은 정확성이 부족하여 고려 말에는 정확성이 높아진 수시력을 도입했. 여기서 또 이제 어떻게 읽었어야 되냐면 이렇게 읽었어야 되는 거예요. 선명력과 그 다음에 수시력을 이렇게 대비되는 짝으로 놓고 둘의 차이점을 나타내는 말을 주목하는 읽기 했어야 됩니다. 그럼 차이점을 나타내는 말로 결국 주목해야 되는 말은 정확성이 부족하다와 정확성이 높아진이죠. 그래서 이런 말 딱딱 짚으면서 빠르게 이제 여러분이 넘어갔어야 됩니다. 수시력은 계산식이 복잡해 익히기가 어렵기 때문에 일식과 월식, 곧 교식을 추구할 때는 여전히 이 선명력이 사용되었다라고 되어 있는데, 네, 이 수시력의 이제 특징으로 계산식이 이제 복잡했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이제 그래서 이렇게 여전히 선명력이 사용되었던 것이고요. 이 상황이 조선 건국 직후에도 이제 이렇게 지속되었다는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럼 이제 우리가 1문단을 봤는데 1문단 읽은 다음에 판단할 수 있는 선택지 17번에 있었습니다. 그렇죠. 그래서 17번에 3번을 보면 전통적으로 동아시아에서는 국가의 주도와 통제 아래 역법 연구가 수행되었다.
동아시아의 어떤 특징으로 주목했던 정보 아닙니까? 그렇죠? 그러니까 빠르게 판단했어야 돼요. 적절합니다. 그 다음에 4번을 보면 전통적으로 동아시아는 천체의 변화를 이해해 하늘의 뜻을 알고자 역법을 마련했다고 됐는데 이에 관한 정보도 우리가 1문단의 앞쪽에서 이미 확인했던 것입니다. 그렇다면 빠르게 판단할 수 있는 것이죠. 자, 이렇게 관련인 선택지를 판단을 하고요. 그 다음에 이제 2문단으로 가는 거예요. 세종은 즉위초부터 수실에게 대한 이해를 높이려고 했었고 마침내 수실에게 통달했다고 자부했다라고 됐는데요. 우리는 이 글을 통해서 세종대왕의 또 다른 업적을 또 우리가 알 수 있었죠. 자, 수실에게 이렇게 통달했다고 자부를 했는데 그럼에도 세종 12년 교식 추보에 오차가 생기자 세종은 그 해결책으로 조선만의 교식 추보 방법을 찾고자 했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자, 우리 여기서 여러분이 자, 주목했어야 되는 게 이제 뭐냐면 보세요. 고려 때부터 조선 건국 직후까지 자, 중국의 것을요 그대로 사용한 겁니다. 그대로 따른 겁니다. 그렇죠? 그런데요, 자, 여기 지금 이 세종에 이르러서 여기서 이제 주목해야 될 말 바로 뭐가 되는 겁니까? 조선만의 교식 추보 방법을 찾고자 했다. 이걸 주목하게 되는 겁니다. 그대로 지속됐다라는 상황이 이제 여기 뭔가 달라진 거에 있는 거예요. 그래서 앞의 내용과 이렇게 뒤의 내용에 이런 대비되는 짝으로 이 말을 여러분이 이제 특히 주목을 해야 했고요. 세종은 중국의 역법을 수용하되 이것을 조선에 맞게 운영하는 방법. 네, 중국의 역법을 거스를 수는 없습니다. 그렇죠? 그 천자에게만 허락된 것이니까 그 중국의 것을 따르긴 따라야 돼요. 그런데 이것을 조선에 맞게 이제 운영하는 방법을 택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여기에 조선만의 이제 교식 추보 방법이라는 것이 조선에 맞게 운영하는 방법이랑 이렇게 딱 대응하는 것이죠. 그래서 이렇게 관련지에서 이제 여러분이 이 부분을 주목하는 읽기를 해야 했던 것이고, 중국과의 관계를 고려하면서도 시간 규범을 스스로 수립하고자 한 것이다 라고 되어 있습니다. 네, 중국의 역법을 거스르지 않으면서 그 다음에 우리에게 맞는 그렇죠? 그런 규범을 수립하고자 했다라는 겁니다. 수시력으로 교식을 추구할 때는 입성을 사용했는데 라고 되어 있는데, 네, 여기에 이제 입성이라는 또 다른 낯선 말이 나와요. 그러면서 이제 이 입성에 관한 정보들이 제시가 되어 있는데 모두 중국을 기준으로 한 것이었단 말이에요. 그래서 자, 이 입성과 관련해서 이제 세종이 어떻게 했는지 그 말을 주목을 해줘야 되는데, 일단 입성의 개념부터 주목을 했어야죠. 입성은 천체의 위치를 계산하는 데 필요한 관측값 등을 실어놓은 계산표다라는 건데, 그러면 이 관측값이라는 것이 지금 중국을 기준으로 이루어져 있단 말이에요. 그러면 이 계산표에 있는 값들을 가져다가 우리가 사용하게 되면 아무래도 좀 잘 맞지 않는 게 있을 수밖에 없었겠죠. 네, 그래서요. 자, 우리 세종께서는 한양을 기준으로, 즉 이제 우리한테 맞는 거, 맞는 걸 이제 찾으려고 한 겁니다. 그래서 한양을 기준으로 한 입성을 제작하려 했다라는 것이고요. 그래서 여기에서 이 한양을 기준으로 한 입성을 제작했다라는 것을 앞에 있는 어떤 정보랑 연결했어야 돼요? 요 한양을 기준으로 한 입성을 이제 제작하고자 했다라는 것을 조선만의 교식 추보 방법, 조선에 맞게 운영하는 방법. 자, 이런 말들과 여기를 딱 이렇게 연결해 가지고 대응시켜서 자, 머리로 빠르게 이해하는 읽기를 해야 했습니다. 글을 읽을 때 앞뒤간에 서로 연결되는 것들을 이렇게 서로 연결지면서 이해하는 사고를 여러분이 자꾸 잘하려고 해야 됩니다. 그 점 유념하고요. 그래서 입성 제작에 필요한 낮과 밤의 길이인 주야각을 추보하기 위해, 네, 추보라는 거는 뭐 지문 끝에 있는 각주를 보면 천체 이제 운행을 관측한다라고 하고 있는데요. 네, 그거 이제 고려해서 이제 여기 추보라는 말 여러분들이 그 의미를 이해를 하면 될 텐데, 일단 입성 제작에 필요한 요 낮과 밤의 이제 길이, 자, 이게 이제 주야각의 개념이죠. 자, 이렇게 개념을 나타내는 말들은 기본적으로 여러분이 주목을 좀 하면서 읽어야 돼요. 한양의 위도 등을 알아내도록 이제 명했고요. 이러한 일련의 연구 성과를 담은 것이 세종 26년에 편찬된 칠정산 내편이라는 책이라는 겁니다. 여기에서 이제 이 칠정이라는 게 뭐라는 거예요? 태양, 달, 그리고 다섯 행성의 운행을 가리키는 것이다. 자, 이게 개념 주목하고, 그 다음에 이제 여기에 산이라는 것은 뭐라는 겁니까? 계산했다라는 거죠. 이렇게 개념 주목하고, 칠정산 내편은 중국 역법에 기반을 두었지만, 네, 지금 중국의 역법을 따르긴 해요. 그렇죠? 하지만 이제 우리만의 이제 또 운영 방법, 그거를 이제 개발을 한 건데요.
그래서 여기 앞에 내용과 이제 대응하는 것, 중국의 역법을 그대로 이제 따랐다라는 것과 중국 역법에 기반을 두었다라는 것 연결되는 것이고, 그 다음에 여기 교식과 천체 관측에 필요한 값들을 한양을 기준으로 계산할 수 있게 됐다라는 것. 요건 이제 우리만의 그런 운영 방법이랑 통하는 내용이죠. 그렇게 이제 딱딱 연결해가지고 또 이해를 했어야 되는 것이고, 그리고 이렇게 한양의 자요 값들을 한양의 기준으로 계산을 할 수 있게 되었다라는 점에서 이제 독자적이라는 말도 어렵지 않게 이해할 수 있는 것이죠. 자, 이렇게 다음 문단 봤고요. 이 문단 보고서요. 17번에 1번 선택지. 조선은 역법을 통해 천자를 부정하고 독자적 정치 이념을 실현하고자 했다 라고 하고 있는데요. 천자를 부정했습니까? 천자를 부정했다라는 것은 천자에게만 허락되어 있는 그 역법, 그것을 부정했다라는 얘기인데, 우리는 중국의 역법을 일단 따랐습니다. 그렇죠? 그 운영하는 방법에 있어서의 독자성을 추구한 거지. 그렇다면 거기에 천자를 부정했다는 그런 말은 적절하지 않은 말이죠. 그렇죠? 자, 그래서 17번에 1번을 여러분이 답으로 골랐어야 하고요. 그 다음에 이제 17번에 2번을 보면 조선은 교식 추보 이외에 여러 행성들의 운동도 역법에 담으려고 노력했다라고 되어 있는데요. 네, 뭐 태양, 달 이외에 5 행성에 관한 그런 내용들 여기 칠정산 4편에서 이제 다뤘잖아요. 이제 그러한 정보를 주목했다고 한다면 2번 선택지도 이제 알 수 있는 사실로 적절하다 판단했을 것이고, 그 다음에 이제 5번 선택지 하나 남았는데 5번에 대한 내용은 아직 못 봤죠? 네, 그러면 이제 다음 문단으로 가겠습니다. 칠정산 4편의 효용성을 살피기 위해 세종은 정묘년 8월에 일어날 교식을 미리 추보하여 칠정산 4편 정묘년 교식 가령을 편찬하겠다라고 되어 있는데, 여기 정묘년이라는 이 말 어디서 보지 않았어요? 어디서 봤죠? 어디서 본 이 말이 어디서 봤는지가 여러분이 여기서 떠올랐어야 돼요. 그건 뭐냐면 이 말은 19번 문제 보기에 맨 앞에 있었습니다. 독서 지문 읽기 전에 문두 선택지 그 다음에 보기는 보기에 맨 앞만 보세요. 알겠습니까? 그러면요, 그 보기에 맨 앞에서요 우리가 출제 요소를 이렇게 딱 파악할 수 있는 경우가 참 많습니다. 물론 그렇지 못한 경우도 있긴 하지만, 근데 파악할 수 있는 경우가 많으니까 보라는 거예요. 그래서 거기 정면이라는 말을 거기 주목했어야 되고, 여기서도 이거 아까 문제에서 본 말인데 라는 생각을 하면서 이 부분에 이제 이 문단에 있는 내용을 여러분이 좀 주목해서 잘 이해하려고 했어야 되는 겁니다. 자, 그러면 일단 이 칠정산 4편의 효용성을 살피기 위한 목적으로, 자, 여기 이 칠정산 4편 정면연 교식 가령을 편찬하겠다라는 것 이렇게 연결해서 주목을 해야 했고, 그런데 이 추보에 오차가 발생하자라고 되어 있습니다. 오차. 추보의 방법과 내용을 꾸준히 이제 정비를 했대요. 정비를 했습니다. 그래서 이 성과를 담은 책이 바로 세조 4년에 편찬된 책입니다. 그렇다면 여기 이 뒤에 나와 있는 이 책이랑 그 다음에 앞에 나와 있는 이 칠정산 4편 정면연 교식 가령이랑 이거 차이가 있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그 차이점을 또 여기서 이제 주목하는 읽기를 해줬어야 돼요. 그럼 차이점이라고 한다면 어떤 단어가 이제 주목할 단어가 됩니까? 오차가 있었고, 그리고 이제 오차를 줄이려고 정비한 거잖아요. 그게 이거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요런 단어 중심으로 이 둘의 차이를 정확하게 파악하는 읽기를 했는지 체크해야 돼요. 이 독해를 하는데 여러분이 딱딱 주목해야 되는 그런 정보들이 있습니다. 그런 정보를 내가 효율적으로 잘 주목을 했는지를 지금 이 해설 강의를 통해서 체크를 해야 되는 것이고, 그런 점에서 부족한 점이 있다고 한다면, 즉 내가 잘하지 못한 점이 있다고 한다면 옆에다가 자신이 무엇을 잘 못했는지 적고 그에 대해서 보완하는 시간을 가져야 되는 거죠. 자, 그렇게 해설 강의를 여러분이 잘 활용을 하면 지금 3월 이 시험에서는 우리가 만족스럽지 못한 그런 결과를 거뒀다 하더라도 수능에서는 정말 목표한 것 그 이상의 아주 좋은 그런 결실을 거둘 수 있는 겁니다. 여러분은 잘할 수 있습니다. 자, 알죠? 네. 좋습니다. 계속 이제 보면요. 이 책은 정면연 8월의 교식을 새로운 계산식으로 이제 다시 추보한 것이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오차가 있던 것을 이렇게 새로운 계산식으로 다시 추보를 했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여기 새로운 계산식으로 다시 추보했다는 것도 역시 그 두 책 간의 그런 차이점을 나타내는 말인지 여러분이 주목했으면 좋은 말이고요. 두 가령의 교식 추보 원리는 동일하지만, 자, 그러면 지금 이 두 가령의 교식 추보 원리가 동일하다라는 것은 둘의 뭐에 대한 정보입니까? 공통점에 대한 정보죠. 이렇게 공통점에 대한 정보를 또 여러분이 주목을 하면서
차이점에 관한 정보를 중요하게 여겨야 되는 겁니다. 계산식을 약간 달리했기 때문에 교식 추보 시각이 이제 서로 달랐다라는 것인데, 자 그러면 교식 추보 시간이 서로 달랐다라는 건 이제 차이점을 나타내는 말로 이제 주목을 해줘야 되겠고요. 두 가령의 교식 추보 시간은 현대 천문학의 계산과 조금의 오차는 있지만 당시 유럽의 천문학과 비교하더라도 그 방법론이 매우 정교하여 조선역법의 뛰어난 수준을 보여주는 것이다 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뭐 매우 정교했다, 뛰어난 수준 보여주는 거다, 이런 것도 이제 뭐 그런 특징을 나타내는 말로 이제 주목하는 읽기를 했으면 됐고요. 네. 자, 지금 우리 이 문단, 3문단 봤는데, 이 3문단과 관련해서 아직 17번에 이제 5번은 판단이 안 되겠죠? 그럼 4문단은 이제 가겠습니다. 지구는 태양과의 거리가 가장 가까운 근일점에서 공전 속도가 가장 빠르다 이렇게 되어 있는데, 이런 말은요, 사실 기출에서도 있었던 말이기 때문에 기출 공부를 했다고 한다면 이거에 대한 개념을 여러분이 좀 알고 있었을 텐데, 자, 어쨌든 근일점은 여기 나와 있습니다. 태양과의 거리가 가장 가까운 지점이에요. 그래서 이 지구가 태양과의 거리가 가장 가까운 이 근일점에서 공전 속도가 이제 가장 빠르다라는 건데, 요거를 좀 그림으로 잠깐 그려볼게요. 그림을 그려보면 이겁니다. 우리 좀 요 타원형이죠. 그쵸? 공전이 타원형인데, 자 여기에서 이렇게 태양이 있습니다. 태양이 있으면 이 태양에서 가장 가까운 지점, 여기가 이제 가장 가까운 지점이라고 해요. 그럼 여기가 이제 여기가 근일점이라는 거예요. 즉 지구가 여기에 있을 때 근일점이고요. 그리고 요 근일점에 있을 때 공전 속도가 가장 빠르다는 겁니다. 이렇게 공전이 이루어지죠, 그렇죠? 네. 그래서 이 지점에서 이제 속도가 빠르다는 거고요. 그 다음에 이제 여기 뒤에 이제 이어지는 내용을 보겠는데, 이어지는 내용을 보면, 그러므로 북반구에서 관측한 태양은 동지즈음에 가장 빠르게 운행하는 것으로 보이고 라는 건데, 네, 지구가 여기 이 근일점에서 공전속도가 가장 빠르니까 이게 태양이 가장 빠르게 운행하는 것처럼 보인다라는 거예요. 보인다라는 겁니다. 하지즈음에는 가장 느리게 이제 운행하는 것으로 보인다라는 건데, 그렇다면 이 동지즈음, 자 여기 이 동지즈음 이때 근일점에 있다라고 보는 거죠. 그리고 요 하지즈음에 가장 먼 이제 원일점에 있다라고 보는 거죠. 그래서 여기 동지즈음에 가장 빠르게 운행하는 것으로 보인다라는 내용과 그 다음에 하지즈음에 가장 느리게 운행하는 것으로 이제 보인다라는 요 내용을 또 역시 대비되는 짝으로 이제 주목을 해야 했던 것이고요. 그리고 이제 여기 요 근일점이라는 요 지점과 관련해서 동지, 그죠? 그 다음에 이제 여기 먼 원일점과 관련해서 하지, 자 이렇게 좀 내용을 연결해서 이해하는 그런 사고를 해야 했던 것입니다. 네. 자, 그 다음에 이제 계속 볼게요. 그래서 칠정산 내편은 근일점과 동지가 일치한다고 보았다라고 했는데, 자 이거에 대해서는 지금 방금 전에 그림으로 짚어줬습니다. 근일점과 동지가 일치한다는 거죠. 네, 그래서 가장 빠르니까 이 동지즈음에 가장 빠르게 운행하는 것으로 보인다는 얘기예요. 일치한다고 본 거고요. 즉 동지와 하지에서 태양의 실제 위치가 평균 속도로 운행한 태양의, 자 여기 이제 이어지는 요 내용이 있는데, 여기서부터 예 정말 잘 이해하는 읽기를 했어야 됩니다. 우리가 이 과학기술지문 읽을 때요, 필요하면 여러분도요 이렇게 좀 그림을 그려서 이해를 하는 것도 필요합니다. 우리가 머리로만 이 내용을 구조화해서 이렇게 이해하는 데는 좀 한계가 있을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런 방법을 좀 여러분도 쓰면 좋은데요. 자, 어쨌든 여기 내용을 보면 동지와 하지에서 태양의 실제 위치가 있고요. 여기 태양의 실제 위치가 있고, 자, 이거를 좀 이렇게 쓸게요. 실제 위치가 있고, 그 다음에 평균 속도로 운행한 태양의 위치가 있는 거예요. 평균 속도로 운행한 태양의 위치가 있는 것인데, 자, 이와 관련해서 어떤 정보가 이제 제시되는지 봅시다. 자, 여기 보면, 자, 이 두 개가 일치한다고 이제 설정했다고 얘기를 하고 있는데, 여기 일치한다고 이제 설정했다고 하고 있는데, 자, 이렇게 일치했다라는 것은 바로 어디에서 이제 일치한다라는 얘기입니까? 동지랑 하지에서 이제 일치를 한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동지부터 하지 사이에를 0,
하지부터 동지 사이를 축이라고 했습니다. 그렇다면 이거 대비되는 짝이죠? 0. 이게 동지부터 하지고 그 다음에 여기 축은 하지부터 동지란 말이에요. 그러면 자 요거를 이제 그림으로 또 이해를 해보면 이거잖아요. 동지에서 자 이게 이 방향으로 공전되니까 이렇게 되니까 동지에서 하지. 자 여기가 뭐가 되는 거예요? 0. 그쵸? 그 다음에 하지부터 자, 이렇게 가니까 여기 동지. 자 여기가 뭐가 되는 거예요? 축이 되는 거죠. 그렇죠? 자, 이렇게 대비되는 짝을 짚었어야 되는 것이고요. 그 다음에 또 이어지는 걸 보면 영축차라는 거에 대한 얘기를 합니다. 이 영축차에 대한 정보가 나오는데 여기 이 영축차와 관련해서 지금 사칙연산에 관한 내용으로 설명을 하고 있어요. 태양의 실제 위치에서 평균 위치를 뺀 값이다 라고 얘기를 합니다. 이렇게 사칙연산 가지고서 개념이나 원리 설명하면 이 정보 가지고 반드시 고난도 문제의 답을 골라야 된다는 얘기는 선생님의 독서 개념 강의뿐만 아니라 수능 특강 독서 강의에서도 정말 여러 차례 강조를 했던 것이거든요. 그걸 알고 있다면 특히 이 부분, 이 글에서 매우 중요한 부분으로 여러분이 집중해서 잘 읽었어야 됩니다. 계속 이제 보겠는데 그러면 여기 태양의 실제 위치에서 평균 속도로 운행한 태양의 위치, 즉 평균 위치예요. 이게 요 평균 위치를 이거를 뺀 값이 영축차라는 겁니다. 여기서 요걸 뺀 거. 알겠습니까? 그래서 요거 자 주목하고 그러므로 0에서의 값인 영차는 양의 값이고라고 되어 있습니다. 영차는 양의 값. 그 다음에 축에서의 값인 축차는 음의 값이라고 하고 있습니다. 자, 이것도 이제 대비되는 짝으로 주목을 했어야 되는데 왜 그래요? 지금 영축차라는 거는 태양의 실제 위치에서 요 평균 위치를 뺀 값이잖아요. 그렇죠? 그러면 여기에 이 영차는 양의 값이라는 것은 즉 여기에서는 태양의 실제 위치가 요 평균 위치보다 값이 크다는 얘기잖아요. 요 실제 위치 요 움직여 보이는 게 훨씬 더 빠르다는 얘기예요. 그렇죠? 반면에 이쪽은 여기에 이 축차인데 이 축차가 마이너스라는 거거든요. 그렇다면 여기에 마이너스라는 얘기는 요 왼쪽 오른쪽에 이 두 개 중에 이쪽 값이 크다라는 거죠. 그죠? 자, 그런 이해를 여러분이 했어야 됩니다. 달 역시 지구와 가까울수록 빠르게 움직인다는 얘기를 하면서요. 그래서 달이 지구와 가장 가까이 위치할 때인 근지점에서 지질차 값을 0으로 간주한다 라고 되어 있는데 이건 또 여기 이 그림과 관련해서 여러분이 그대로 여기다 적용을 하면 돼요. 지구가 있고요. 그렇죠? 그 다음에 지구 주위를 달이 공전합니다. 그리고 달이 지구에 가장 가까이 이르는 지점, 그 근지점에서 지질차 값이 0이라는 것은 결국은 달의 이 달과 관련해서 요거 내용 이제 그대로 이제 적용을 하면 되는데 자, 이어지는 걸 보면 지질차란 달의 실제 위치에서 평균 위치를 뺀 값이란 말이에요. 자, 그러면 역시 여기 이 부분도 사칙연산에 관한 내용이니까 중요하게 여기고 그럼 이제 실제 위치에서 평균 위치를 뺀 값인데 근지점부터 달이 지구와 가장 멀리 떨어져 있는 원지점까지는 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여기 근지점에서 원지점까지는 달의 실제 위치가 평균 위치보다 앞선다는 얘기는 결국은 이거 무슨 값이라는 얘기예요? 근지점에서 원지점으로 가는 건 이게 양의 값이라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리고 원지점부터 근지점까지는 음의 값이라는 얘기잖아요. 그렇죠? 실제 위치에서 평균 위치를 뺀 값이니까 달의 실제 위치가 평균 위치보다 앞서면 질차, 그 다음에 자 그러면 요 달의 실제 위치가 평균 위치보다 앞선 이 질차는 여기 근지점에서 원지점까지와 관련이 있겠죠. 그 다음에 여기 뒤처지는 것은 이건 음의 값이니까 이 지차라는 것은 뭐랑 관련이 있겠습니까? 이 지차라는 것은 바로 다시 원지점에서 근지점으로 갈 때와 관련이 있겠죠. 네, 그래서 요것도 그림을 그리면 똑같은 거예요. 이 옆에다가 그림을 그리면 지구가 있고요. 지구가 있고 이제 여기가 달이 있을 때 근지점. 그죠? 그 다음에 여기 원지점. 그래서 일로 갈 때와 일로 갈 때 차이가 있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일로 갈 때는 이제 바로 뭡니까? 근지점에서 이제 원지점으로 가는 것은 바로 질차가 되는 것이고 질차랑 관련이 있고 그다음에 이쪽에 이점으로 가는 거는 지차와 관련이 있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이제 여러분이 내용을 이해를 했어야 했고요.
자, 그 다음에 요 문단 읽고서 지금 이제 17번에 5번 판단은 안 됩니다. 그럼 이제 바로 다음 문단으로 넘어가겠는데, 달이 태양과 지구 사이에 놓여 태양을 가릴 때를 사기라고 합니다. 자, 여기도 또 대비되는 짝이 있어요. 자, 이렇게 정보의 양이 많은 어려운 지문은요, 반드시 이렇게 대비되는 짝이 많아요. 이제 그런 정보들을 이제 여러분이 잘 짚어야 되겠는데, 달입니다. 삭은 달과 관련이 있죠. 달이 어떻게 하는 것이냐? 태양과 지구 사이에 놓여서 태양을 가리는 거예요. 그게 삭이에요, 삭. 그 다음에 망이 있죠, 또. 이제 망은 또 뭐냐면 지구가요. 지구가 태양과 달 사이에 놓여. 이렇게 지구가 태양과 달 사이에 놓여 달을 가릴 때는 망이에요, 망. 그렇죠? 자, 이렇게 대비되는 짝은 당연히 출제 요소 되죠. 네, 정삭과 정망은 지구와 달이 태양과 정확히 일직선 위에 놓이게 될 때의 시각이다 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요거에 또 이제 개념 여러분이 이제 주목을 해야 하겠고요. 그러면 이제 이 정망이라는 경우에는 지구가 태양과 달 사이에 놓여 가지고 일직선 되는 것이죠. 자, 그런 생각 했어야 됩니다. 칠정산 4편 정면형 교식 가령과 교식 추보법 가령 모두 정삭 정망은 자, 이 두 개 이것이 이제 대비되는 짝인데, 태양과 달의 평균 위치로 계산된 경삭과 경망의 실제 태양과 달의 빠르고 느린 정도를 가하거나 이제 감하여 구했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이렇게 정삭과 정망을 이런 식으로 가하거나 감하여 구하는 여기 방법이 나와 있는 것인데, 이걸 뭐라고 한다라는 거예요? 가감차 방식이라고 한다는 거죠. 그러면 이 가감차 방식이 이제 개념 나타내는 부분을 주목했어야 되는 것이고, 가감차 값은 영축차에서 지질차를 뺀 값을 속도한 값으로 나누고 했다고 됐는데, 이 부분 또 역시 주목했어야 되는 겁니다. 이거 역시 지금 사칙연산에 관한 내용이죠. 그래서 이게 영축차에서 지질차를 뺀 값을 속도한 값으로 나눴다. 나눗셈이에요. 그러니까 당연히 이걸 가지고 어려운 문제의 선택지를 풀 수밖에 없는 겁니다. 꼭 명심하세요. 사칙연산에 관한 정보는 고난도 문제의 선택지를 판단하는 데 필요하다. 즉, 가감차 값이 양일 때는 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양일 때는 그 값을 경삭, 경망에 더하는 가차로 삼았다는 얘기예요. 그리고 음일 때는 그 값을 경삭, 경망에서 빼는 감차로 삼았다는 얘기예요. 그러면 요 사칙연산과 관련해서 이렇게 양일 때와 음일 때 가차, 감차, 자, 이 차이점 주목해야 했고, 이러한 대비되는 짝도 당연히 출제 요소가 됐겠죠. 앞에서 언급한 두 가령 모두 영축차에서 지질차를 뺀 값에는 거의 차이가 없다. 네, 요 분자값은 거의 차이가 없다는 얘기예요. 분자값은 이 두 가령 모두 이제 차이가 별로 없는데, 그런데 자, 여기 차이가 있는 게 있습니다. 칠정산 4편 정면현 교식 가령의 경우에는 분모값이 뭐였냐면 달의 이동속도라는 거예요. 분모값이. 반면에 여기 교식 추보법 가령 같은 경우에는 달의 이동속도에서 태양의 이동속도를 뺀 값이래요. 자, 그럼 여기서 이제 또 이 부분을 잘 읽은 사람은 어떤 생각을 했을까요? 바로 어떤 생각을 했냐면 이거잖아요. 어떤 게 분모값이 더 큰 거예요? 그 분모값의 차이를 짚고 넘어갔죠. 그랬다면 선택지, 그 제일 어려운 문제에 있는 선택지도 역시 잘 판단했습니다. 여기 보세요. 여긴 지금 분모값이 달의 이동속도예요. 그런데 교식 추보법 가령 같은 경우에는 달의 이동속도에서 태양의 이동속도를 뺀 값이야. 그러면 당연히 요 달의 이동속도만, 요것만 분모값으로 사용하는 요 달의 이동속도, 요것만 있는 요 분모값이 큰 값이죠. 달의 이동속도에서 이게 태양의 이동속도를 뺀 값이 더 작은 값이죠. 그렇죠? 그러면 분모가 작다, 크다. 자, 그 차이와 관련해서 결국 여러분이 어떤 것도 이제 생각할 수 있어야 되는 거냐면, 요 분모가 이제 크다, 작다와 관련해 가지고요, 요 가감차 값에 대한 또 여러분이 그 이해를 하고 그걸 좀 따질 수 있었어야 됩니다. 네. 자, 계속 보겠습니다. 얘는 태양이 달에 비해 느린 속도로 달과 같은 방향으로 이동하는 것처럼 보이는 현상을 고려한 것이다 라고 됐는데, 네, 여기 태양이 좀 이렇게 느린 속도로 이동하는 것처럼 이제 보이니까,
그러니까 즉 달이 태양보다 더 빨리 이동하는 것처럼 보인다는 얘기잖아요. 그러니까 달의 이동 속도에서 태양의 이동 속도를 이제 뺐다라는 겁니다. 그렇죠? 네, 이렇게 앞뒤 내용도 역시 연결지어 가지고 이해했어야 돼요. 네, 그리고 이제 마지막 문단 보겠습니다. 이제 17번에 5번은 아직 여전히 판단이 안 되고 있어요. 그렇죠? 27번에 5번은 마지막 문단 가지고 판단하는 거네요. 칠정산 내편 등을 통한 역법의 확립으로 조선은 유교적 개념을 만족스럽게 실현할 수 있는 체계를 갖췄다는 자부심을 가질 수 있게 되었다라고 됐는데, 네, 바로 이 내용이 17번에 5번에 있는 내용이죠. 17번에 5번을 이렇게 읽으면서 풀면서 우리가 선택지를 그 내용을 여러 차례 봤기 때문에 이 부분 보자마자 이거 5번에 관한 내용이라는 걸 알 수 있었습니다. 그러면 꼭 이 문단을 다 읽고서 그 5번에 대한 판단을 해야 되는 게 아니라 여기서 바로 그 17번에 5번 선택지에 대한 판단 여러분이 했으면 됩니다. 그럼 잘한 거고요. 칠정산 내편이 편찬된 지 200여 년 뒤 일본을 왕래하던 조선통신사 사신 박완기는 조선의 역법을 이제 일본에 전하게 됐다는 얘기하고 있고요. 그래서 이제 일본에서도 독자적인 역법 정약력이 완성됐다고 하고 있고요. 즉 우리의 역법이 일본에 영향을 줬다는 얘기네요. 동아시아 천문학은 시대와 장소에 따라 서로 다르게 전개되었지만 칠정산 내편, 정약력 등은 자국의 고유한 역법을 확립하고자 했던 열망의 이제 소산이라고 할 수 있다라고 하면서 글을 마무리하고 있습니다. 자, 그럼 이제 지문 다 봤고 17번 문제도 정답 1번 확인했습니다. 그럼 이제 16번 보겠습니다. 윗글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하고 있는데 관상수시의 개념 지문에 있죠. 그런데 이 관상수시의 개념을 고려와 조선이 어떻게 변형하여 역법 제작에 응용했는지 설명하는 내용이 지문에 있습니까? 이해 가는 내용은 지문에 없죠. 조선의 역법 발달 과정을 언급하고 이 조선의 역법이 발달된 과정은 우리가 알 수 있죠. 특히 세종 같은 경우에 이 세종께서는 독자적인 어떤 운영 방법을 찾았잖아요. 그런 측면에서 사실은 발달한 거죠. 이에 관한 정보는 있다고 볼 수 있어요. 동서양 문명에서 공통적으로 나타난 천문과 역법의 의미를 보여주고 있다고 얘기를 하고 있는데 우리 마지막 문단 방금 전에 봤잖아요. 마지막 문단 보면 이 동아시아에서 이 동아시아 천문학은요. 시대와 장소에 따라 서로 다르게 전개됐다는 그런 내용이 마지막 문단에 있습니다. 반면에 동서양 문명의 공통점에 대한 언급은 없었죠. 이 부분은 맞는 말이 될 수가 없어요. 그렇죠? 그래서 2번도 답이 아니겠고 그 다음에 역법에 대한 유교적 관점을 드러내고 조선이 역법 확립을 위해 노력한 바와 그것이 끼친 영향을 보여주고 있다라는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역법에 대한 유교적 관점에 이제 대응하는 그런 내용을 여러분이 이제 짚어냈어야 되는데 1문단에서 짚었어야 됩니다. 1문단에서 역법에 대한 유기적 관점을 드러내 보여주는 것이 무엇이라고 했어요? 네 글자. 관상수시. 관상수시와 관련해서 그것이 유교문화권에서 역법을 어떻게 바라보았는가를 잘 드러낸다라고 하고 있잖아요. 그렇다면 그 정보를 여기다가 대응시켰어야 됩니다. 그럼 이거 지문이랑 관련 있죠, 이 부분. 다음 부분. 조선이 역법 확립을 위해 노력한 바, 특히 세종께서 노력한 바가 제시가 되어 있죠. 그러면 이 조선이 역법 확립을 위해 노력한 바와 관련된 그런 내용이 2문단, 3문단, 4문단, 5문단까지 쭉 나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 이에 관한 내용이 이렇게 2문단에서 5문단까지 나와 있고요. 그 다음에 그것이 끼친 영향을 보여주겠다라고 하고 있는데 마지막 문단 보면 우리의 그런 독자적인 그런 역법 운영한 것, 자 그것이 일본에 영향을 줬다는 얘기가 있습니다. 영향을 끼쳤죠. 그렇죠? 그렇다면 이 6문단에 그것이 끼친 영향도 나와 있다. 그렇다면 이 3번의 내용이 지금 글 전체에 대한 설명이 되죠. 글 전체를 포괄하는 내용입니다. 그러니까 이것을 여러분이 답으로 골랐어야 되는 것이고요. 조선에서 교식 추보 방법이 발달했던 이유를 제시하고, 네, 조선에서 교식 추보 방법이 발달했던 이유 나와 있다고 볼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교식 추보가 중국 천문학 발전에 끼친 영향을 설명하고 있다고 됐는데 이 중국 천문학 발전에 끼친 이런 영향은 나와 있지 않죠. 조선 역법의 우수성을 부각하고, 네, 우수성 부각되어 있다고 볼 수 있어요. 당대 관측한 값들이 현대적 관점에서 얼마나 정확한 것인지 단계적으로 근데 이렇게 검증하는, 단계적으로 자, 그 과거에 관측한 값들, 그것이 얼마나 정확한지 단계적으로 딱딱딱 계속 이렇게 막 증명하고 있습니까? 그런 내용 없잖아요. 그러면 5번도 답이 될 수 없는 것이죠. 그렇죠? 네. 16번도 이게 마냥 쉽지만은 않은 문제였습니다. 그래서 지문의 내용이랑 이렇게 딱딱딱 선택지의 각 부분이 적확하게 딱딱 관련 있는지에 대해서 여러분이 판단하는 그런 힘을 좀 더
이 문제를 통해 길러야 하겠습니다. 다음에 이제 18번으로 넘어가겠습니다. 윗글과 보기를 관련지어 추리한 내용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하고 이제 묻고 있는데, 자, 여기 보기를 볼게요. 가에 대한 이제 내용을 보면, 이전에는 이 선명력을 썼기 때문에 오차가 꽤 많았으나 라고 되어 있습니다. 자, 이와 관련된 정보는 지문에도 있었습니다. 그렇죠? 이것이 오차가 꽤 많았다는 얘기. 신정초가 수시력법을 연구하여 밝혀낸 뒤로는, 그래서 이 수시력법이 이제 좀 더 정확했던 거죠. 이제 다만 단점은 계산이 굉장히 좀 복잡했었습니다. 역서 만드는 법이 어느 정도 바로잡혔다. 그러나 이번 세종 12년 일식의 시작과 끝 시각이 모두 차이가 있었으니, 네, 이 교식을 추보한 그런 결과에 뭔가 오차가 있었다는 얘기네요. 이는 정밀하게 살피지 못한 까닭이다. 이렇게 오차와 관련해서 세종께서 이제 말씀하셨나 봐요. 그렇죠? 자, 1번 선택지를 보면요. 세종지기 전까지 조선에서 이 선명력을 사용해 교식을 추보할 때 오차가 컸겠군이라고 됐는데, 네, 이 세종지기 전까지 선명력을 쭉 사용했다는 얘기. 자, 1문단에 이제 끝에 보면 선명력이 사용됐다라고 하고 있고요. 그것이 조선 건국 직후에도 이제 지속됐다는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이 선명력과 관련해서 뭐 지문을 통해서도 우리가 알 수 있지만 여기서도 지금 오차가 꽤 많았다고 얘기를 하고 있으니까 이처럼 오차가 컸겠군이라고 얘기하는 거 적절하겠죠. 그 다음에 2번. 세종 12년에 교식 추보의 오차 원인을 밝히기 위해 칠정산 내편 정민형 교식가령을 편찬한 것이군이라고 되어 있는데, 이 칠정산 내편 정민형 교식가령을 편찬한 그런 목적, 자, 그것이 지문에 있었습니다. 자, 지문에 이것은 왜 편찬이 됐느냐? 자, 지문에 뭐라고 나와 있냐면 3문단 시작할 때 칠정산 내편의 효용성을 살피기 위해 칠정산 내편 정민형 교식가령을 편찬하게 했다란 말이 있단 말이에요. 그렇다면 그 정보를 참고했다고 한다면 여기에 이렇게 교식 추보의 오차 원인을 밝히기 위해라는 이런 이 목적 지시한 것, 이 내용이 지문의 내용과 일치하지 않는다는 판단을 할 수 있었죠. 그래서 2번을 여러분이 답으로 골랐어야 됩니다. 자, 그 다음에 3번 보겠습니다. 교식 추보의 정확성을 높이기 위해 조선에서 천체 관측기구가 제작되었겠군이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데, 여기 지금 이 나의 내용을 보면요. 지금 여기서 설명하고 있는 건 이거예요. 한양의 의도를 이제 정하는데 간이를 만들어야 된다. 그래서 이제 먼저 나무로 모양을 만들었고요. 그렇죠? 그리고 이제 여기 마침내 구리를 녹여 부어 간이를 만들었다고 하고 있습니다. 즉, 이 교식 추보의 정확성을 높이기 위해서요. 결국은 천체 관측 기구 간이를 만들었다는 얘기죠. 네, 그래서 우리가 이 나의 내용을 바탕으로 해서 3번 선택지에 적절하다고 판단할 수 있었고요. 그 다음에 이제 요 다와 관련해서 4번, 5번을 봅시다. 여기 이제 다의 내용을 보면요. 수시력과 통계의 체계에 근거하여 같은 점과 차이점을 가려서 정밀한 것을 가려 뽑고 거기에 몇 가지 항목을 더하여 한 권의 책으로 만들게 하고 칠정산 내편이라고 했다라는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수시력이나 통계법의 주야각은 각기 근거한 것에서 추정한 것이므로 우리나라와는 다르다라고 되어 있는데, 네. 일단 여기 수시력과 통계의 체계에 근거했다라는 말은 지문에 이제 있는 어떤 말과 이제 대응하냐면 칠정산 내편이라는 것도 결국은 중국의 역법에 근거한 거죠. 그렇다면 여기 이 수시력과 통계의 체계에 근거했다라는 건 중국의 역법에 근거한 겁니다. 그렇죠. 그렇다면 그러한 이 대응하는 요소를 짚어냈다고 한다면 4번 선택지 보세요. 칠정산 내편 편찬에 기반이 되었던 중국의 역법으로는 수시력 들 수 있죠. 그렇죠? 그래서 적절한 거죠. 그 다음에 5번 선택지를 보면 세종과 이순지 모두 중국의 주야각 입성이 우리나라 주야각 입성과 다르다고 생각했겠군이라고 됐는데, 지문을 보면 세종께서 그렇게 다르다라는 점, 자, 그 지점을 짚고 한양의 위도 알아내야 된다고 했잖아요. 여기 지금 이 이순지도, 자, 이순지 여기서 이렇게 짚었어야 됩니다. 이순지도 여기 결국 어떤 얘기를 하고 있는 것이냐면 주야각은 각기 근거한 곳에서 추정한 것이다 이 말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나라랑 다르다. 그렇죠? 그렇다면 우리나라의 주야각 입성과 중국의 주야각 입성이 다르다고 지금 생각한 거 맞죠? 그러니까 이것도 적절하지요. 네. 자, 그래서 이제 18번 문제 정답 2번 함께 했고요. 자, 이어서 이제 19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19번 문항이 이 독서 문항 중에 제일 어려웠던 문항이라고 이제 얘기를 할 수도 있겠는데요. 이런 문항에 대해서 이제 여러분이 좀 잘 추론하는 그런 사고하는 힘을 길러야 합니다.
이 19번 같은 문항을 잘 풀어야지 수능의 어려운 문항을 잘 푼다 생각을 하고요. 이 문항 푸는 데 있어서 어려움을 좀 겪었다고 한다면 일단 지문 읽을 때부터 이 19번 문항과 관련해서 내가 정확하게 이해했어야 되는 정보가 무엇인지부터 확인하세요. 그 지점을 읽을 때부터 내가 알고 그 지점에 주목해서 읽었는지 체크하면서 그 부분을 논리적으로 이해하는 사고력을 길러야 됩니다. 그리고 이제 그렇게 이해한 정보를 이 보기랑 관련지어서 또 역시 추론하는 그런 연습을 해야죠. 여기 보겠습니다. 여기 정면연 얘기가 나옵니다. 정면연 8월은 하지를 지나 동지로 가는 시점으로 라고 되어 있습니다. 자, 그럼 이거를 딱 보는 순간 여러분은 지문에 있는 어떤 내용이 떠올랐어야 됩니까? 바로 우리가 이 그림으로 이해한 내용이 떠올랐어야죠. 자, 옆에 그림을 좀 보면 이겁니다. 하지에서 동지로 가는 거예요. 그쵸? 그럼 여기잖아요. 축차. 이거 여기 축이랑 이 축차랑 관련지었어야죠. 그쵸? 네, 이걸 생각했어야 되고요. 그 다음에 이 축차는 음의 값입니다. 그쵸? 즉, 이 태양의 실제 위치보다 여기 평균 위치가 그쵸? 더 빨리 움직이는 것처럼 보이는 겁니다. 이 오른쪽 값이 더 큰 거예요. 그래서 마이너스 값이죠. 그 다음에 경사가 일어날 때 달은 원지점에서 근지점으로 이동하고 있었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자, 그러면 원지점에서 근지점으로 이동하고 있었다고 한다면 또 역시 이것도 좀 오른쪽으로 가서 이제 여기 그림을 보면 여기잖아요. 여기가 원지점이고 원지점에서 이제 근지점으로 이동하는 거잖아요. 그럼 여기 지차랑 또 관련이 있네요. 그쵸? 그러면 요 지차도 자 이것도 음의 값입니다. 그쵸? 그러면 자 여기 이 부분과 관련해서 이런 생각을 했어야 되는 거예요. 이거 지차랑 관련이 있다. 이런 생각을 했어야 됩니다. 일단 이러한 생각을 했느냐 못했느냐가 즉 지문의 내용과 이 보기의 내용을 관련 지었느냐 그렇지 못하느냐 그 지점에 있어서 일단 이 문제가 해결이 되느냐 안 되느냐가 결정되는 거예요. 이렇게 보기와 대응하는 지문의 내용 요소를 딱딱 짚어내야 됩니다. 그리고 그렇게 짚어낸 이 정보를 가지고 문제를 해결하는 열쇠로 삼아야 돼요. 보겠습니다. 7.3 내편 정면연 교식 가령과 교식 추보법 가령의 추보법에 의하면 경사가 일어날 때 자 여기 지금 계속 경사가 일어날 때요. 경사가 일어날 때요. 그러면 자 여기 보세요. 태양의 실제 위치와 평균 위치의 차는 약 2.3g라고 되어 있는데 지금 우리 이 태양의 실제 위치와 평균 위치의 차와 관련해서 어떤 정보를 이미 파악했냐면 이 차가 축차라는 걸 파악했단 말이에요. 이미. 그쵸? 그렇다면 여기에 이 2.39라는 것이 이거 실은 마이너스 2.39인 거예요. 그죠? 이 판단했어야 돼요. 그 다음에 여기 보세요. 또 달의 실제 위치와 평균 위치의 차가 여기 약 4.99라고 되어 있는데 이것도 마찬가지예요. 우리는 지금 여기 이 달은 원지점에서 근지점을 이동하는 것과 관련해서 이건 지차에 해당한다. 그래서 이거 마이너스 값이다 라는 거 판단한 상태예요. 그렇다면 여기에 이 4.99라는 차이에 대해서도 이거는 원래 마이너스 4.99다 라고 이렇게 판단을 했어야 돼요. 지금 이 두 지점에 대해서 보기랑 지문과 대응하는 요소를 짚었더니 지금 이 딱딱 나오잖아요. 값들이. 그쵸? 바로 이 지점이었던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앞으로 선생님이 독서 개념 강의할 때부터 했던 수능 특강에서 굉장히 많이 강조를 하는데 보기 나올 때마다 강조할걸요? 보기를 읽으면서 그냥 읽으면 안 되고 이렇게 보기의 내용과 대응하는 그런 지문의 내용 요소를 딱딱 짚어서 서로 연결지어야 됩니다. 알겠죠? 자, 1번 보겠습니다. 정면연 8월 경삭 때 달의 실제 위치가 평균 위치보다 앞서 있었을 것이다 라고 하고 있는데 실제 위치가 평균 위치보다 앞서 있었다는 얘기는 이 실제 위치에 관한 값이 평균 위치에 관한 값보다 크다는 얘기잖아요. 그쵸? 근데 지금 여기 지차 마이너스 값이잖아요. 그쵸? 그렇다면 앞서 있는 게 아니죠. 그쵸? 이게 아니라 원래 이렇게 돼야 맞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럼 실제 위치가 앞서 있는 게 아니라 뒤쳐져 있는 거죠. 그래서 이거 틀렸죠. 정면연 8월 정삭 추보에서 가감차 값은 7.3 내편 정면연 교식 가령이 교식 추보법 가령보다 더 컸을 것이다 라고 되어 있는데 컸을 것이다가 아니죠. 작았을 것이다죠. 왜요? 우리 지문에서 사칙연산에 관한 정보 주목했었잖아요. 지금 여기 가감차 값을 구하는 거는 나눗셈이었습니다. 분자값은 뭐였습니까? 이 분자값은 이 7.3 내편 정면연 교식 가령이랑 교식 추보법 가령이랑 이 분자값은 거의 차이가 없었습니다. 그렇죠. 그런데 자, 요거 앞에 거랑 이제 뒤에 거를 비교를 해보면
요 앞에 것은 요거는 분모값이 뭐였냐면 달의 이동 속도였어요. 그렇죠? 그 다음에 요 가감차 값을 구하는 데 있어서 요 교식 추보법 가령에서는 달의 이동 속도에서 태양의 이동 속도를 뺀 값이었어요. 그러면 요 앞에 것이 분모값이 더 큰 거잖아요. 분모값이 커요. 분자값은 거의 두 개가 차이가 없다고 했었습니다. 그럼 분자값은 거의 차이가 없는 상태에서 이 앞에 요것이 7장선 내편 정면형 교식 가령이 분모값이 크단 말이에요. 그럼 분모값이 큰 것이 작은 값이죠. 그렇죠? 여러분 알죠? 분모값이 크면 작은 값이죠. 그래서 그렇게 판단했어야 되는 겁니다. 자, 이렇게 지문에 제시되어 있는 사칙 연산에 관한 정보 가져다가 고난도 문제의 선택지에 대한 판단하는 거, 여러분 다른 기출도 보면 그런 거 많습니다. 알겠죠? 그 점 꼭 유념해서 이제 앞으로는 절대로 그런 정보 놓치지 않는 거예요. 그런 정보 가져다 이렇게 선택지에 대한 판단 잘하는 거예요. 잘할 수 있죠? 잘할 수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3번 보겠습니다. 정매년 8월 정삭 추보에서 두 가령 모두 경삭에 가감차 값을 더하는 가차로 삼았을 것이다 라고 되어 있는데, 여기 보세요. 이 가감차 값을 더하는 가차로 삼았을 것이다 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데, 가차로 삼았다라는 것은 자, 양의 값이 되는 겁니다. 즉 가감차 값이 이제 양의 값이 나와야 되는 것인데, 우리 이 가감차 값을 구하는 식 지문에서 봤었습니다. 자, 가감차 값은요, 영축자에서 지질차를 뺀 값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영축자에서 질차를 뺀 값을 속도한 값으로 이제 나누어 이제 구했다라고 하면서, 가감차 값이 이제 양일 때는 가차로 삼고 음일 때는 감차로 이제 삼았다라고 하고 있습니다. 그렇죠? 그럼 일단 속도한 값이라는 건 달의 이동 속도는 자, 분모값 달의 이동 속도 당연히 양의 값입니다. 그 다음에 달의 이동 속도에서 태양의 이동 속도를 뺀 값도 양의 값일 거예요. 왜냐하면 달이 태양보다 빠르게 이동하는 것처럼 보이니까. 그렇죠? 둘 다 이제 분모값은 양의 값입니다. 그럼 분자값만 가지고 이제 판단을 해야 되는데, 거기 분자값은 뭐에서 뭘 뺀다고 했습니까? 영축차에서 지질차를 뺀다고 했습니다. 그렇죠? 자, 여기 이 보기의 사례는 지금 이 영축자가 이 값 중에 축차를 쓰는 거예요. 축차 마이너스 2.39. 그렇죠? 그 다음에 빼는데, 자, 여기 이 보기의 사례는요, 지질차 중에 자, 지차 값을 쓰는 거예요. 지차 값으로 마이너스 4.99가 제시가 되어 있습니다. 그렇죠? 그럼 이거 계산하면 나오잖아요. 요거 마이너스 이거 플러스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요거 계산하면 어떻게 되는 겁니까? 2.6이잖아요. 근데 이 2.6이라는 게 양의 값이잖아요. 그렇죠? 그렇다면 양의 값이니까 감차가 아니라 당연히 가차로 삼는 거 맞죠? 그죠? 그래서 요 3번을 여러분이 정답으로 골랐어야 되는 겁니다. 알겠습니까? 자, 요거 자, 어떻게 써야 되는지 알겠죠? 지금 이 3번 선택지를 판단하는 데 있어서 내가 잘 추론을 못한 지점이 어딘지를 꼭 파악을 하고 그에 대해서 다시 한번 사고하는 훈련을 하세요. 자, 그 다음에 이제 4번을 보면요. 정매년 8월 정삭 추보에서 두 가령 모두 가감차 계산에 영차를 사용했을 것이다 라고 되어 있는데, 못 썼다고요? 이미 파악했잖아요. 4번 선택지 판단은 진짜 1초도 안 걸렸어야 돼요. 어려운데요? 아니에요. 이미 이걸 파악했잖아요. 축차라고. 그러니까 여기 영차가 아니죠. 축차죠. 그죠? 보기랑 대응하는 지문의 요소를 딱딱 짚어내는 게 이렇게 중요한 거예요. 그 다음에 5번 봅시다. 정매년 8월 정삭 때 지구가 태양과 달 사이에 있었을 것이다 라고 되어 있는데요. 여기 이거는 정삭의 개념과 관련이 있습니다. 여러분, 삭이라는 거는 달이 태양과 지구 사이에 놓여서 태양을 가리는 거죠. 그렇죠? 지구가 이렇게 태양과 달 사이에 있는 게 아니라 달이 태양과 지구 사이에 있어서 태양을 가리는 거예요. 그렇다면 요 삭의 개념을 알았다고 한다면 이거 적절하지 않다는 판단도 역시 쉽게 할 수 있었습니다. 네, 19번 문제 해결했고요. 20번 보겠습니다. 기억 미음에 대한 이해로 가장 적절한 것은 이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데, 기억. 조선에서 일어나는 교식을 정확히 추보하기 위해 수시력을 연구하는 방법을 찾고자 했다 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데요. 수시력을 연구하는 방법을 찾고자 했다, 이 부분. 자, 여러분 여기 지문의 내용과 이거 일치합니까? 자, 이 1번 선택지는요. 자, 여러분이 어떤 이제 사고 훈련을 하기에 좋냐면
지문에 제시되어 있는 그 정보와 선택지의 내용이 이게 딱딱 정확하게 일치하는지를 사고하는 데 이제 굉장히 좋은 그런 선택지라고 얘기를 할 수 있는데, 지금 조선에서 일어나는 교식을 정확히 추보하려고 했습니다. 자, 여기까지 지금 맞는 말이란 말이에요. 근데 정확히 추보하기 위해서 수시력을 연구하는 방법을 찾고자 했나요? 그게 아니죠. 자, 세종께서는요, 어떻게 했냐면 입성과 관련해서 한양을 기준으로 한 입성을 제작하려고 한 겁니다. 그래야 조선에서 일어나는 교식을 정확히 추보할 수 있으니까, 즉 그 입성에 제시되어 있는 갑 자체가 우리 것이어야 되니까, 중국의 것이 아니라. 그래야 우리한테 맞는 교식을 정확하게 이제 우리의 조선에서 일어나는 교식을 정확히 추구할 수 있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이 부분이 틀린 거잖아요. 이렇게 판단했어야 되겠고요. 2번을 보면 낮의 길이와 공전 속도가 비례하는 것으로 보인다라고 되어 있는데, 거기 니은을 보면 지금 동지에서는 가장 빠르게, 그다음에 하지에서는 가장 느리게 이제 운행하는 것으로 보인다고 했잖아요. 그럼 이제 동지와 하지와 관련해서 그 낮의 길이 알죠? 하지가 낮의 길이가 훨씬 제일 긴 때입니다. 그렇다면 여기 비례가 아니라는 것도 알 수 있죠? 오히려 반비례겠죠? 그다음에 이제 3번 보면 근지점에서 달의 실제 위치와 평균 일치가 일치한다고 간주했다라고 되어 있는데, 디귿을 보면 근지점에서 지질차의 값을 0으로 간주했다고 되어 있습니다. 지질차란 달의 실제 위치에서 평균 위치를 뺀 값이에요. 그렇다면 이 말은 0이라는 것은 실제 위치와 평균 위치가 그 값이 같다라는 거잖아요. 일치한다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3번 맞는 말이네요. 그죠? 네. 4번입니다. 질차는 음의 값을, 지차는 양의 값을 가진다고 보았다라고 되어 있는데, 이 리을을 보면 이 리을은 실제 위치가 평균 위치보다 앞서는 겁니다. 실제 위치에서 평균 위치를 빼는 게 지질차니까. 그렇다면 질차는 음의 값이 아니라 양의 값이겠죠. 그 다음에 반대로 지차는 양의 값이 아니라 음의 값이겠고. 그 다음에 5번 볼게요. 자, 미음을 보면 이는 태양이 달에 비해 느린 속도로 달과 같은 방향으로 이동하는 것처럼 보이는 현상을 고려한 것이다 라고 되어 있는데, 그렇다면 지금 달이 태양보다 더 빠르게 이동하는 것처럼 보인다는 얘기잖아요. 그걸 이용한 거잖아요. 그렇다면 음의 값이 아니라 양의 값을 가진 것을 고려한 거죠. 그죠? 네. 그래서 5번 적절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20번 문제 정답 3번이고요. 자, 21번 보겠습니다. A, E의 사전적 의미가 이제 바르지 않은 것은 이라고 되어 있는데, 자, 여기 A를 보면요. A는 운용입니다. 운용은 무엇을 움직이게 하거나 불이었음이라는 의미 맞죠? 그 다음에 여기 B를 보면 통달인데, 수시력에 통달했다. 사물을 꿰뚫어 본다는 게 아니라요. 이렇게 예리한 관찰력으로 사물을 꿰뚫어 본다라는 건 통찰이에요. 이 통달이라는 것은 여러분 어떤 의미냐면 막힘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 차이를 좀 생각을 해야 했었습니다. 그래서 요 21번 문제도 이게 쉬운 문제는 아니었죠. 그 다음에 이제 3번 봅니다. 흐트러진 체계를 정리해 제대로 갖춘다라고 되어 있는데, 네, 정비 맞죠? 그 다음에 이제 꿈, 기대 따위를 실제로 이루는 것. 네, 이것은 실현 맞고요. 그 다음에 체계나 견해, 조직 따위가 국계섬, 또는 이제 그렇게 한다는 것도 확립이 맞죠? 네. 이 시간 여러분 이 융합 세트 함께 이제 공부하는데 시간이 이제 꽤 걸렸습니다. 좀 지문도 길고 또 이제 문항도 난도가 있어서 이제 그랬던 것 같은데, 중요한 것은 이제 여러분이 이 해설 강의를 통해서 자신이 잘하지 못한 지점 잘 파악해서 그에 대한 보완을 얼마나 잘 하느냐입니다. 자, 그 점 유념해서요. 다음 3부에서도 이제 역시 열심히 공부해야 되겠죠? 3부에서 또 보겠습니다. 안녕.